수학 매일 5등급, 6등급 네. 계속 그래서 어떻게 소개받아서 제가 지도를 했었고 교내 수학 올림피아드 은상 받고 막 이렇게 발전했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경업이라고 하고 게임 중독자로 중학교 3년까지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약간 사촌 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촌 동생 혹은 초등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에게 약간 멘토링을 하는 입장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왕 작가님의 공부에 있어서 레벨업에 이것만큼이 이게 제일 핵심이다 생각한다, 비결이다, 뭔가 이걸 적용해 봐라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일단. 멘토링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저는 20대 때 그 애들을 가르치는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뭐 여기 학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1번은 제일 쉬운 문제집 하나를 완벽하게 푸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했냐면 저는 그걸 다 풀어서 재밌었어요. 내가 몰랐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 성취를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를 제가 멘토링 해야 되면 절대 어려운 거를 들이밀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쉬운 거. 이거를 근데 몰랐다가 내가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못 풀잖아요. 아무리 기본이어도. 근데 이 기본적인 문제를 요 공식을 익히고 푸는 경험, 그 사소한 하나씩의 그 알아가는 경험, 그걸 저는 꼭 시켰었어요. 올바른 교육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수학 매일 5등급, 6등급 계속 그래서 어떻게 소개받아서 제가 지도를 했었고 교내 수학 올림피아드 은상 받고 막 이렇게 발전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된 아이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근데 수학을 어쨌든 재미있게 하게는 됐었어요. 아니, 말씀하신 게 이게 게임 만드는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게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줘야 된대요. 첫 번째는 이 게임 당신이 충분히 머리 쓰지 않아도 할 만한 쉬운 게임이야. 쉽다라는 거.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신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최대한 당신에게 빠르고 화려하게 보상을 주고 레벨을 올려주고 성취받는 경험을 줄 거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게임 장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게 결국은 애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나 혹은 조금 내가 아직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고 자신감을 느낄 만한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핵심이. 제가 그 중학생 때 어머니가 종합반 그 학원 보내셔서 갔었어요. 수업도 들었었고 그때 저한테 수학 수업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무슨 뭐 들으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구간이 여기부터인데 그 수업은 이미 여기 거를 막 하는, 왜냐면 전체 커리큘럼에 맞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에 들어간 저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 느낌을 이제 애들은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는 거고. 근데 그래서 학원이나 만약 그런 걸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가서.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모르는 부분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제가 스스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부터 딱 저한테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미도 찾고 올라갔었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처음에는 수학이 좀 어려운 학생이라면 좀 제일 쉬운 문제집을 완벽하게 풀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럼에도 되게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고 점점점 악순환을 거쳐요.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스로 지도하실 때든 스스로 공부하실 때든 좀 성취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이것도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시절에 저는요 일단 눈앞에 있는 시험에 그냥 충실하는 거가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근데 사실 눈앞에 시험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모의고사도 있고 내신 시험도 있죠. 크게는 두 개죠. 근데 제가 모의고사랑 내신의 범위가 다른데
이 모의고사를 뭐 챙긴답시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는 모르는 문제가 수두룩했고 뭐 4등급, 5등급 계속 받았었어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신 시험에서 성과를 내는 게 더 나에겐 중요한 목표였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일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문제집 그거를 풀고 시험을 그냥 봤어요. 그거를 풀고 그냥 봤더니 나온 점수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도스럽지만 아쉽죠. 그럼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뭔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고, 유형 문제를 뭘 풀지를 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 범위를 무조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지식만 딱 공부를 그때 하는 거였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학원에서 배우거나 뭐 이렇게 선행을 하거나 하는 애들은 딱 그 시험, 눈앞에 있는 시험 범위에만 집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커리큘럼을 쫓아갔어야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땡큐 그러고 저는 딱 그 범위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맞는 초점을 좁힌 거네요. 그렇게 딱 좁히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 범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막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도입한 스스로 그냥 시작한 게 인터넷 강의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냥 2학년 1학기 때 공부해야 되는 수학 과목은 뭐가 있는데 그 범위에 해당하는 인강, 그때부터는 이제 인강을 그냥 빠짐없이 딱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걸 완강을 무조건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내가 빠짐없이 공부했다는 자신감도 일단 생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눈앞에 그 시험 범위에 계속 집착하면서 따라가기 급급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넓게 공부하는 친구들보단 유리했죠. 그러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겪은 시행착오 이런 건 없었나요? 어떻게 보면은 인강을 듣는 건 쉽잖아요.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나는 보기만 하면은 뭐 알려주니까. 근데 그렇게 처음 했지만 생각처럼 완벽하게 내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바로 되지는 않았죠. 왜냐면 과목은 여러 개고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는 사실 막 하자면은 뭐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다 들을 수 있고 뭐 영어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강의들을 어떻게 내 범위에 맞게 완벽하게 습득할지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첫 학기를 생각보다 그 인강으로 막 다 1등급 이렇게 받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 방학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때 이제 내가 2학기의 범위가 뭔지 보고 2학기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강의를 체크하고 이 강의가 총 분량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봤었고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방학을 이용해서 다 들을 수 있지? 물론 다는 아니고 학기 중에도 넘어가죠.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완강할 수 있지를 스스로 막 스케줄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 누가 이렇게 해라 알려줘서가 아니라 제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를 다 준비를 못하고 보는 그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막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는 있었죠. 이 말씀 쭉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진짜 왜 성적급 상승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1번이 그러니까 아까 분량을 파악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대비 할 수 있는 분량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잘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가 오른다는 건 결과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뭘 해야 되지라는 그 결과형 목표를 행동형 목표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걸 굉장히 탁월하게 또 잘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몇 점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거의 결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게 된 것.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들을 좀 부모님들이든 학생들이든 꼭 우리 작가님 사례 통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적용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짚으면 열심히 하는 성과 안 나는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학생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저보다 더 오래 앉아서 하는 애가 몇 없었는데 학교에 다 알아요. 그 친구는 미친 사람처럼 오래 앉아 있고 항상 공부를 한다. 책을 끼고 살고. 근데 점수는 5, 6등급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얘가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를. 근데
제가 그 막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네. 적절한 범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나는 공부를 많이 한다. 네. 뭘 하지? 하고 눈앞에 뭐 이거를 네.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파악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불안감을 잠재우거나 혹은 그 만족감에 앉아 있는 사실에 되게 의미를 부여한 학생도 되게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문제를 풀면서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게 마냥 늘 잘 됐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부모님도 생각하시는 게 결국 이제 좀 학원의 힘, 인강을 넘어서 학원 직접 좀 나를 봐주고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는 학원 힘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인강에 비해 장점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인터넷 강의는 저도 당연히 잘 모르는 학생이니까 한 번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 하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한 건 여러 번 돌려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을. 저는 인강을 어떻게 들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팔짱 끼고 이러고 그냥 가만히 봤어요. 이해만 하면서. 가만히 보다가 이해 안 되면 돌려서 다시 이렇게 이해하고 한 번을 이해하고 쭉 달리고 그 다음에 배속을 올려서 필기를 미친 듯이 했어요. 일시정지 해가면서 저의 그 필기 노트를 만들어야 이걸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필기를 한 번은 이해, 한 번은 필기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시간을 쓰긴 했지만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날아가잖아요. 저의 지식들이. 그냥 도구의 가치로 봤을 때 저한테는 인강이 높은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게 학원도 인강도 과외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파악된 상태에서 쓰면 다 좋은 도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절대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인강 풀 때마다 이게 또 내가 직접 늘 물어보거나 질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되게 풀리지 않을 때 되게 답답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 풀리지 않을 때 좀 어떤 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해 나가셨었는지. 네, 게임을 할 때도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제가 게임을 잘하고 싶을 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의 플레이 동영상을 리플레이를 다 보게 해줘요. 그 리플레이를 본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학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랭커들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승률이 막 비약적으로 그 순간에는 오르고 했었어요. 공부할 때도 이제 제가 당연히 모르는 문제들 뭐 인강만 듣는다고 개념 이걸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지를 무조건 끼고 살았고 그러니까 끼고 산다는 의미는 제가 어떤 걸 몰라요? 그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건 사람도 있고 답지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건 답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답지에 있는 내용을 100%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면 내가 안 풀어도 풀이 방법이랑 이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가르친 아이들도 그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잘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움을 만났을 땐 저는 그렇게 답을 좀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뭐 공법 인터뷰했던 사례들도 봐도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풀었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푸는 것. 그래서 내가 풀었던 문제만큼은 다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과정을 풀면 되지라고 기억이 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해가 깔려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제일 쉬운 문제집으로 성취감을 쌓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나 지식들을 파악하는데 그게 너무 먼 거, 큰 거가 아니라 잘게 쪼개서 지금 당장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대신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 어떤 문제를 풀면서 적어도 내가 한 번 푼 것들은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면서 놓치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 문제를 봤을 때 정말 마치 인풋 넣으면 아웃풋 나오듯이 적어도 이제 중고등에 가서는 그런 공부들이 문제들을 풀 때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 얘기만 듣고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 이제 뭐 저희가 뭐 사실 오늘 공부 방법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인간 왕 경업이 어떤 그 자체 그 스토리가 전하는 되게 좋은
메시지들, 희망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작가님께서 되게 그 힘든 특히 과정 환경 속에서도 특히나 또 사교육 없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진짜 노력의 최대치를 뽑아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바탕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탕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작가님 스스로에 대한 예를 믿음이 있다면 그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 게임 중독자였던 제가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좋은 대학이죠. 네.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스스로 좀 증명하고 싶었던 건 내가 이 대학에서도 막 늦게 공부 시작해서 운 좋게 온 게 아니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막 분반 1등 이런 것도 해보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스스로 증명을 조금씩 하면서 계속 지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생긴 건 내가 지금 남들보다 시작은 늦어도 뭔가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걸 끝까지 하는 끈기가 있구나. 이거는 제가 살아오면서 되게 좀 간직하고 있는 네.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뭘 하더라도 네. 믿음의 근원처럼 지금은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2번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걸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사업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경험도 겪었음에도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또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네. 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제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쭉 들어보면 결국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가 단순히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명문대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보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삶 전체에 대한 약간 트레이닝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결국 수학 공부하시면서 레벨이 조금씩 올랐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레벨이 오른 그 성취 경험이 지금 그 끈기의 근원이 되셨을 거고 계속 그게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바라본다면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 나아지고 있는 것에 우리 스스로도 또 부모님들도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게임 왕경업 작가님 모시고 레벨업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